이거 정말 이거 큰 주제가 왔는데요. 김어준발 공소취소 거래설. 이게 지금 어떻게 좀 진화가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점점 불이 더 붙고 있는 것인지 좀 저는 상황 파악이 조금 안 되긴 하는데 지금 보니까 민주당 쪽이나 아니면 김어준 씨 쪽에서는 조금 놀란 것 같아요. 놀랬다. 네, 놀란 척하는 거 아니고. 좀 진화하려고 약간 좀 애를 쓰는 것 같긴 하던데 오늘 홍사원 기자 얘기나 들어보니까 약간 뭐 그 장 기자의 어떤 실수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방송에서. 근데 그 점소는 힘들다도 언론사죠. 잖아요. 대통령실 출입하는 언론사이고 장인수 기자도 그 방송 중에 이제 단독이라고 얘기하면서 맞아요. 말을 풀던데 그러면 과연 데스킹 이제는 뭐 게이트 키핑을 안 했을까 김어준 씨가 그래도 언론사의 사주인데 그러니까 게이트 키핑이나 데스킹을 분명히 사전에 했다면 김어준 씨의 의도라고 보는 게 근데 맞죠. 김어준 씨 방송이 그런 걸 안 하고 있을까요? 우리 방송 저같이 진짜 장송 초짜인 이런 방송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김어준 씨 방송이라는 색안경을 빼고 그 내용만 들으면 사실 되게 보도할 거리는 맞아요. 당연하죠. 폭로할 거리도 맞아요. 맞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실체가 있다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부적절한 거래 행위를 한 거니까 이거는 MBC든 조선일보든 간에 꼭 보도의 가치가 있는 부분입니다. 단지 이제 김어준 씨라는 우리가 이 색안경이 껴져서 그렇지 그런 것들을 참 구분해서 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떤가요? 우리 김효원 대변인 보시기에는 이번 상황이 정말 특검할 게 넘쳐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 보도가 말씀하신 대로 정말 최대 특종감인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 김어준 씨나 장인수 기자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근거를 대던가 아니면은 오보였다라고 정말 사과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의 노선은 지금 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이 거래설을 제보한 사람이 뭐 익명의 제보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익명 뭐 제보자 X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뭐랄까요 제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여러 가지 루머라든지 아니면은 큰 이런 사건의 발단이 된 것들이 사실 지금까지는 이 국민의힘이 가장 큰 피해자였죠. 네. 전 정권과. 네. 그런데 지금은 이게 이제 이 내부를 여권을 겨누고 있다는 점이 저는 사실 야당으로 좀 흥미롭기는 해요. 아니 그러면 이게 진짜 실체가 팩트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성치훈 부대변인 어떻게 일단 보세요? 그 기자가 말하는 거 보면 자 이제 단독 한 다음에 쭉 말한 다음에 그러면서 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미 팩트가 아니라는 거를 인정하는 말을 한 다음에 여기까지가 팩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KBS 기자 출신, MBC 출신. 네. 근데 참 기자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그런 말을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생각이라고 얘기해놓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막 추측성 매기를 쫙 들어놓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는 팩트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 완성도가 떨어지는 보도라고 좀 보고 그러니까 뭐 문자를 보냈다 그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최고 관계 그러니까 누군지 사실상 특정됐어요.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본인은 일단 반박 차원에서는 본인은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근데 그 사람이 그 검찰들이 메시지를 보냈다, 문자를 보냈다는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네.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행위가 이루어져도 문자를 보낼까요? 증거가 남도록 아니 상상을 해도 그런 설계를 하는지 아니 음모론을 이야기하더라도 좀 그럴듯하게 해야 되는데 참 글쎄 후속 보도나 지금 바로 나온다고 해놓고 안 하는 거 보면 이들이 뭐 멈칫멈칫하는 건지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건지 둘 중에 하나일 것만 아닙니까? 근데 저는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증거가 있었다면 처음부터 뭔가 증거와 관련된 향기를 품겼을 텐데 증거와 관련된 얘기는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계속 생각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제가 이해한 맥락은 이제 그 문자 메시지가 아니라 검사 다수 그러니까 고위 관계자 다수에게 메시지를 냈다. 근데 그걸 이제 주진우 옆에 있는 전 기자가 그 문자를 보냈단 말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방식은 나만 알고 있는데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를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흔히 어떻게 의미를 내거나 뭔가 논평을 할 때 우리가 메시지 낸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마 그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전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그러니까 검사 다수이고 공소 취소를 요구했고 그 방법을 본인들도 알고 있고 라고 하는 그 뭔가 육하 원칙이 어느 정도 좀 부합하는 것 같아서 이거는 뭐 여권이라고 할 수 없지만 여권 성향의 어떤 자발적인 폭로
라고 좀 이어지고 이게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 정권의 정권 끝나고 나서든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사건이라고 좀 봐요. 저도 그러니까 우리 지금 게시판에 실시간 채팅창에 우리 설문조사를 지금 올렸거든요. 제작진이 네. 한번 보시고 생각을 한번 또 표현해 주시면 한번 나중에 조금 이 결론을 얘기를 할 텐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사람들로 하여금 그 궁금증을 자아내는 건 예를 들어서 보수 매체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면 진짜 민주당에서 말하는 음모론을 치부하고 아마 넘어갈 수도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를 못한다면 취재한 기자가. 근데 현재 단계에서도 어느 정도 폭발력을 갖는 것은 이게 김어준 씨 방송에서 얘기를 했다는 부분이 상당히 흥미롭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거 과거 같으면 아예 이런 얘기를 아예 안 하고 지나갔을 수도 취재가 됐더라도 얘기를 안 했을 텐데 이것을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지금 여권 민주당 내에서 지금 이견이 존재하는 게 결국 검찰 개혁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관련돼서 지금 정부와는 이전에 민주당이 이른바 강경한 의원들이 추구하던 거에서 상당히 좀 중도적인 스탠스로 바뀐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강경파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김어준 씨 방송은 강경파 의원들의 목소리에 좀 동조하는 쪽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금 큰 그림 안에서 검찰과 거래한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소 취소를 대가로 검찰 개혁안을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바꿔준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지금 대통령실을 공격하는 듯한 발언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검찰 개혁 안을 강하게 추진하는 사람들의 음모 기획 난 전 그 정도 수준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글쎄 이 정도 얘기를 했으면 저기 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검찰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책임져야 되는 사람은 전 장인수 기자라고 봅니다.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김어준 씨가 어제만 해도 특종이다, 후속 보도도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또 그럴 뿐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대해서 조금 한 발 후퇴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그다음에 장인수 기자가 검사 측에 역공작에 휘말린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 보니까 여러 가지로 톤다운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이 뭐 김어준 씨뿐만 아니라 뭐 그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이 보도를 그냥 어떻게든 무마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무마가 될 거라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데 우리 그 이계인 사무총장이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보이나요? 지금 김어준 씨 일단은 성치훈 부대변인 말씀이 맞다고 해도 만약에 강경파가 꾸며낸 음모론 내지는 강경파 발 뉴스라면 내전은 맞죠. 내분의 증거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거고 무엇보다 전 누굴까 그 검찰 고위 관계자가 상대방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정식적으로 지휘 절차와 개통을 밟아라 수사 지휘를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사실 법무부 장관밖에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법무부 장관이 아닌 제3자의 검사 내지는 검찰 고위 관계자에게 그러면 정상적인 절차와 개통을 밟으라고 이야기할 수가 좀 없다고 좀 봐요. 그리고 정성호 장관이 지난번 항소포기 국면에서도 사실상 시그널을 줬잖아요. 그 대검 관계자에게 신중하게 판단해라. 어쨌든 대통령의 사건을 뭐 정치적으로든 법무부 장관으로서 암장을 하려는 시도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맞다면 그 맥락에서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으로 인한 어떤 이런 사건들을 좀 없애려고 하는 시도를 이렇게 보여진 게 아닌가. 또 마침 또 장인수 기자는 그걸 또 취재해서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저는 되게 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정성호 법무 그러니까 지금 추측이 되는 소위 말하는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고위 관계자로 지목되는 사람이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인데 오늘 이제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본인은 일축을 했어요. 다만 최근 검사들을 만나서 검찰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는 구체적인 가로 안의 내용은 없으세요. 만약에 검사를 만났어요. 뭐 공소 취소 주제가 나왔어요. 나 공소 취소하라고 얘기는 안 할게. 근데 검찰이 바뀌어야 돼. 라고 하면 그 사람은 공소 취소하라고 하는 소리구나. 라는 거겠죠. 지난번 대장동 항소포기 때도 대장동 항소포기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난 무슨 말 못해. 근데 신중하게 생각해. 라고 얘기하면 항소포기하라고 하는 소리지. 맞아요. 그러니까 대변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얘기에 대해서? 네, 사실 저도 딱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이 화법 자체가 이제는 좀 나도 이해가 된다, 적응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검찰이 많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취지는 검찰을 아예 뭔가 죽이진 않겠다, 살려는 놓겠다, 목숨줄은 붙여 놓겠다라고 하는 게 저는 이게 보안 수사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처음에 이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도 이게 그냥 썰일까 아니면 진짜 특종일까라고 저는 되게 궁금했었는데 이기인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황상 상당히 구체적이고 또 지금의 이 명청 갈등 구도를 봤을 때도 있음직하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분명히 이 거래설에는 공소 취소하면은 보안 수사권은 살려주겠다. 그렇게 놓고 보면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많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요게 그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 김어준 씨의 방송에서 그간 전 정권 때도 보면은 익명의 제보자라 그랬는데 AI 음성이 읽어주는 그런 게 발생하기도 하고 또 뭐 천공, 뭐 줄리, 뭐 등등 정말 뭐가 많았는데 이게 그렇죠. 이렇게 정말 진짜냐라고 물어보면 그 오세훈 시장의 그 생태탕 사건도 그렇고요. 그러면은 이 지금 범 여권에 친한 그런 언론사에서는 그냥 던졌어요. 근데 세상에 분란은 다 일으켰는데 그래서 이게 진짜냐? 그러면 검증은 안 된 채로 그냥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렇죠. 꼭 진영에 관련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이런 식의 보도는 정말로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장인수 기자 전력을 보면 네. 그 최경원 의원과 신라젠 네. 그 맞아요. 연루설 아마 그 MBC에서 그게 유시민과 한동훈 대표까지 그 그것도 검사 있어요. 네, 시절까지도 보도할 때 그때 해당 이어진 기자였고, 그거 아닌가요? 그래서 명예훼손은 무혐의를 받았는데 그 손해배상에서 2천만 원 배상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 금품수수 의혹을 본인이 유튜브에서 제기했다가 그게 알고 보니까 다른 유튜버나 이렇게 검증과 팩트 체크 없이 그냥 받아가지고 인용했다가 사실이 아닌 걸 알고 사과를 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기자라는 걸 참고하고 우리가 이 사안을 바라보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에서 지금 막 국민의힘이 갑자기 김어준 방송을 다 100% 신뢰하면서 와 문제 있다 이거 밝혀야 된다라고 말하면 이건 내로남불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하면 가장 좋은 거는 저는 대변인이 아까 살짝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회에 음모론을 계속해서 조장하는 저런 방송을 끊어라라고 우리 당에 메시지를 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저는 그 김어준 방송이나 이런 데서 의혹, 뭐 음모론 이런 거 얘기할 때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뭐 그들은 말할 자유가 있으니까. 근데 의원들이 그거를 국회 안에서 얘기하려면 그대로 옮기지 마라. 그대로 옮기지 말고 의원이 갖고 있는 권한을 활용해서 최대한 좀 더 알아보고 팩트 체크를 최대한 한 다음에 그거를 국회에서 그 말할 만한 질의할 만한 걸로 확인이 됐을 때 하라고 하면서 저는 음모론에 대해서 계속 선을 그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얘기하는 건데 지금 자 우리 당이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뭐 겸공이나 이런 쪽에서 의혹 제기했던 음모론 같은 것들을 그대로 퍼날랐을 때 뭐 조희대 4인 회동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우리 당이 타격이 입었던 적이 많아요. 결국 AI 음성으로 밝혀지고 그러면서 그런 거를 봤을 때 우리도 이번에만 뭔가 이거 음모론이다 할 게 아니라 앞으로 뭔가 야권에 대한 보수 진영에 대한 겸공에서의 또 그런 추측이나 그런 그냥 그 팩트가 아닌 그냥 카더라에 기반한 그런 내용들이 나올 때 우리 당 선 긋는 계기가 이번 걸로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에서도 반성을 좀 하고 이런 거를 여과 없이 받아들였던 그리고 그런 방송에 계속 나가서 같이 맞장구를 쳤던 그런 과거를 반성할 계기가 돼야 되고 국민의힘 역시 이거를 그냥 고지고대로 받을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 쪽 보수 지정에도 그런 방송 많단 말이에요. 양쪽 다 문제 있죠. 그러니까 그런 방송 끊는 계기를 좀 마련하는 그런 이슈가 되길 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에서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김건희 씨 방송이나 최소한 장인수 기자 아니죠. 근데 고발을 하면 네. 본인들 스스로 셀프 고발하겠다라는 인증이기도 하죠. 정청래 대표부터 뭐 강훈식 비서실장, 뭐 김민석 총리까지 김어준 방송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체급을 키워준 게 민주당이에요. 이제 앞으로 나가는지도 한번 봐야 될 아니 것 거기다가 같아요. 이렇게 공소 취소하는 모임, 그러니까 공소 취소하는 것을 보도했다는 것, 그 폭로 의혹을 제기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입법부에서 이미 공소 취소 모임을 지금 노골적으로 만들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과 그거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발한다는 것 자체가 너는 되지만 나는 안 돼. 내지는 너는 안 되지만 너는 돼. 나는 돼. 라는 식의 복수의 잣대를 스스로 입증하는 꼴이라서 저 어떠한 행동도 못할 거라고 봐요. 근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입장을 밝혔는데 본인은 공소 취소 말한 적은 없다. 이거 100%다 이거. 이상한데 이분 예전에 의원 시절에도 서울대 동문 모임 가셔가지고 공소 취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적도 있거든요.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된 뒤로 이제 공소 취소 말한 적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보도가 됐어요. 지금 오후 방금 좀 전에 보도가 됐는데
지금 공소 취소를 지시하거나 언급한 적이 없다. 그래서 최근 제기된 황당한 음모론으로 인해서 진지하게 수기되어야 할 검찰 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으로 휩싸이고 있다라고 해서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 취소에 관한 말한 적이 없고 보안 수사권과 연관지어 메시지는 문자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 이거 빼박인 것 같은데 그분이 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사람이 장인수 기자의 취재원이 거의 정성호 법무장관일 확률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정성호 장관이 이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그걸 얘기하는 사람 지금 그 정부의 수정안 검찰 개혁안을 반개혁 몰이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뭐라 하고 있다고 지금 정성호 장관도 왜 갑자기 이게 나오고 왜 갑자기 이런 의혹 음모론을 터뜨리고 한 이유가 결국 정부 안을 좌초시키려는 시도로 보는 거예요. 저도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이거 뭐 정성호 장관이 공소 취소 그거는 일부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이거는 장인수 기자가 책임지고 뭔가 자기 해야 될 부분이고 결국 지금 정권과 결국 그래서 어떻게 가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검찰 개혁안이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김어준의 겸손은 어려워란 그 겸공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지금 대통령이 출입까지 하는 언론사잖아요. 근데 지난번에도 한번 엠바고 위반으로 해가지고 한 2주 출입 정지가 맞아요. 됐던 것으로 네. 기억이 나는데 이번 사건을 가지고 대통령실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꼴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뭔가 좀 제재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좀 필요가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또 국무총리 관련해서도 그러니까요. 뭐 아무것도 안 했다는 식으로 네. 그거 그냥 팩트 체크를 안 한 게 아니라 알고도 그거 얘기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모를 리가 없어요. 그렇죠. 대통령실 출입 기자가 있으면은 그 기간 동안 총리가 뭘 주재했고 뭔지 다 압니다. 총리 그 대통령실 출입 기자도 알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보도한 거는 악의적으로 지금 얘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그때도 그랬고 이번에 또 이런 식의 대통령실의 이런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는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좀 말한 대로 조치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저는 조금 문제가 있는 그리고 국무위원도 여기 방송 좀 그만 나가셔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되게 의아했던 거 이러면 나중에 보수 진영을 만약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소위 말하는 고성국 TV나 이런 데 나가서 말을 해도 이제 민주당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뭐 정부 여당 관계자들이 뭐 진짜 뭐 어제도 보니까 뭐 외불쇼라든지 그냥 저같이 방송을 안 보는 국민들은 도대체 어디서 그 사람들의 뉴스를 나중에 보는 거예요. 타 뉴스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나가시는 거 공영방송 나가는 거 문제가 없다고 보여요. 그건 뭐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건데 유튜브는 솔직히 적극적인 의사참여에 의해서 자기가 구독을 하고 시청을 하는 건데 너무 정부의 고위관리들이 거기 나가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들이 그러면 그걸 구독하지 않거나 시청하지 않는 국민들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좀 있어 보여서 이건 조금 좀 진영을 다 떠나서 조금 이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희 흑백여의도는 괜찮죠? 저는 여기는 괜찮죠. 예. 여기는 제작진이 빵 터주시네요. 여기 좀 많이 좀 출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돈 보고 나오시나 봐요. 아니 근데 예. KBS를 놔두고 왜 굳이 계속 그런 데 그러니까. 나가실까? 그런 데라기보다는 다른 곳에 나가실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우리 이 수신료 폐지 가지고도 얼마나 갑론을박이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국정에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들을 다 그렇게 공영방송에서 좀 이야기를 한다면은 수신료가 아깝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EBS 같은 경우에는 맞네. EBS는 괜찮아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공영방송 욕하시지 마시고 먼저 좀 이용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계속 거기만 나가는 건 절대 안 되고 다 같이 나갈 때도 가리지 거기 않고. 먼저 나가는 것도 난 보기 안 좋다. 그럼 고성국 TV도 나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니까 안 돼요. 거기도 안 되고. 왜 거기는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전 경공도 최대한 나가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최대한 나가지 말고 좀 고성국도. 김민석 네, 총리가 겸공과 고성국 TV를 번갈아 나가시면 돼요. 그렇죠. 그건 뭐라고 안 할게요. 그건 고성국 TV가 원할까요? 아니 둘 다 나가지 말고 뭐 국무총리로서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차라리. 차라리 차라리. 예전 방식이긴 맞아요. 하지만 네, 차라리. 그게 정통적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KBS 라디오 그러면 어쨌든 뭐 기자들이 하면 쭉 되지. 있으니까 네. 그 이제 말한 대로 그대로 워딩을 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꼭 미디어에 나가면 질문을 받고 그 질문을 한번 비틀어 가지고 답변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뜻이 와전돼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국회의원들은 소통관,
그리고 국무총리실은 어쨌든 브리핑장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브리핑을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계기들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감히 못하던 얘기들입니다. 이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네. 조금 더 지켜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하여튼 제가 그냥 아침에 받은 느낌은 지금 민주당은 이제 폄훼하고 있고 일단 이 김어준 방송 자체를 폄훼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방송 차원에서는 굉장히 좀 무마시키기 위해서 되게 조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 같고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주진우 의원이나 이런 분들 이제 본인 유튜브에 이제 이거 특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올리면서 약간 불을 붙이고 있는데 지금 야권은 이제 뭐 내부 집안 사정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적극적인 참전의 어떤 의지는 잘 안 보이는 것 같긴 해요. 뭐 어떤 성명 자체는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